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클래스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때 여기를 클래스라고 볼 수 있죠. 0번 클래스입니다. 자, 이것들이 들어와 있을 때 1번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이 좌측에 있었던 이 번호가 바로 클래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멀티노미널 나이브 베이스를 쓰게 되는데, 어떤 클래스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term frequency, 어떤 용어의 빈도수 tf가 전부 다 더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출현 빈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용어 frequency의 등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개의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용어들의 빈도수를 분자해 놓고 가능도를 확인해 보는 거죠. 단어의 이 사이즈, 이것이 분모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계산을 직접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닝 셋이 있고 테스트 셋이 있어서 훈련을 먼저 하고 그 훈련에 대해서 잘 되었는지 우리는 테스트를 해보게 될 건데요. 자, 트레이닝을 하게 될 첫 번째 문서는 다큐멘트 얘기입니다. 다큐멘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 워즈를 갖고 있습니다. Chinese, Beijing, Chinese라는 워즈 3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차이나 클래스입니다 라고 우리는 정의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서도 이런 단어 구성 갖고 있는데 역시나 차이나 클래스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 다큐멘트는 도쿄, 재팬,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차이니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재팬이라고 클래스 구분합니다.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혹은 일본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뉴스가 과연 중국에 관련된 것일까? 아니면 일본에 관련된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분류하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그 클래스 구분을 하는 태스크인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 5번째 문서가 이렇게 중국이란 단어가 3번 나오고 도쿄와 재팬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중국이라고 분류를 해야 될까? 일본이라고 분류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수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문제지를 보시고 여기서 이 위쪽에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것, 백업 워즈를 해내는 것이 바로 이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설명한 것과 헷갈리지 않도록 한 번 더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좌측에는 1, 2, 3, 4, 5번의 문서 번호가 있고 우측에 클래스가 나눠져 있는 것인데요. 아까 한 문장에 대해서 그것을 각각의 클래스로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지금처럼 묶어서 어떤 특징들을 가졌을 때 클래스다 라고 지정하기 전에 하나하나를 클래스로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번에는 각 문서에 대해서 따로따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문서들의 특징을 잡아서 클래스 하나로 카테고리화 해놨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는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할 점은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문장 성분, 그 문서 5번의 D5의 문장 성분들만이 우리 관찰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D5에는 차이니스가 하나, 둘, 3번 나오고요. 도쿄가 한 번, 재팬이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rior, 사전 probability, 확률을 곱해주는 likelihood가 이 5개의 워드에 대해서 구해지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D5가 차이나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차이나 클래스 조건 하에 차이니스, 도쿄, 재팬의 그런 likelihood를 서로 곱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 결과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차이나라고 구분될 수 있는 사전 확률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클래스를 현재 다음과 같이 사전 경험했기 때문인 건데요. 4번의 클래스가 있었고 그 중에 3번이 차이나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전 비율, 사전 확률을 대입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Chinese로 우리가 어떤 likelihood를 봤을 때 분모에는 이 클래스, 차이나 클래스에 속해 있는 모든 단어들의 숫자 8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그런 점 확인해 볼까요? 차이나, 베이징, 차이나, 차이니스, 상하이, 차이니스, 마카오 이렇게 총 8개의 단어가 있었고 그 중에 5개가 차이니스였습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여기에 분모에는 그 벡터의 길이, 그러니까 총 단어의 종류가 6가지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분자에는 알파가 더해졌는데 그 스무딩 팩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냥 상수로 기억해 놔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그런 V와 알파가 다 6과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식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나타났던 단어의 숫자 8분의 이 단어가 등장한 숫자가 여기서 보면 도쿄는 0번이고 또한 재팬도 0번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다음으로 이 D5가 재팬으로 클래스 구분될 확률을 보기 위해서 우측과 같이 계산하면 이 부분이 4분의 1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겠고, 마찬가지로 총 그 3개의 단어가 등장했었는데 이 중에 차이니스가 한 번, 도쿄 한 번, 재팬 한 번 이렇게 대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해 보게 되면 이제 어느 클래스에 더 가까운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정답은 지금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혹시 확신을 갖고 싶으시다면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영화 평점 추정 방법에 대해서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사용했었고, 그때 리얼 밸류에 대해서 가우시안, 카테고리 밸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멀티노미널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전에는 조금 막연했다면 지금은 더 와닿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조금 배울 게 많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술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들과 함께 코드들과 함께 직접 확인을 해보면 더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감이 오게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강의를 함께 해주신 분들의 집중 지속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유튜브에서 말이죠. 거기서 보면 꾸준히 함께 해주신 분들이 한 25% 정도 되십니다. 총 강의를 본 분이 한 100분 정도 된다고 쳤을 때 그 중에 한 20분, 30분 정도가 되신 거죠.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셨다면 추후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 적어도 제가 알려드린 지식 범위 안에서는 20% 이내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머신러닝에 관심이 있어서 클릭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20% 이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견제해 가시면 이 수업 이전에 흥미가 없다. 내가 아직 그런 상위권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평균적으로 집중 지속 시간은 한 3분에서 4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강의치고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힘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